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요, 이제 자연의 구성 원소라고 하는 단어로서 물질과 규칙성의 하위 단원, 그 첫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과 구성 원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소들의 지구에 굉장히 많은 양들의 이제 종류의 원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 단원 가서 이제 좀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소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 그리고 이제 지구의 형성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주의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부터 배경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 칠판 배경으로 좀 변경을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물질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입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의 정의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사실은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도 바로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전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질량이 없는 것도 있나 싶으실 텐데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는 이 바로 빛, 요 빛이 바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질량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에너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라고 이제 따름을 붙여준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거시세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지금 여러분들 제 모습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는 애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아주 작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이제 저를 이제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분자라고 칭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분자가 아닌 애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분자라고 해도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분자들이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분자들이 이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바로 원자라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의 근원이 되는 입자냐 뭐냐라고 하면은 물질의 근원이 되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입자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이 원자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단원 시작할 때 이제 원소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원소는 사실 원자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펜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죠. 이 펜의 종류가 몇 개?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셀 수 있는 요 펜은 한 개, 펜 한 개는 바로 원자 한 개에 해당하고요. 얘가 어느 종류냐? 바로 펜이라고 하는 종류에 속하죠. 바로 이 펜이라고 하는 종류가 바로 원소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원자라고 하는 애들로 기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애들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원자라고 하는 애들이 가운데에 뭔가 큼직하고 질량이 무거운 애가 있고, 그 바깥쪽을 조금 가볍고 질량이 작은 애가 요렇게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 가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태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배우실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도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주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아주 거대한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원자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원자핵이라고 부르고요. 이 주변에서 돌고 있는 애는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자. 자, 이 원자핵하고 전자라는 애들은 서로 이렇게 이제 묶여서 돌고 있는데요. 왜 묶여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랑 전자라는 애랑 전기적으로 묶여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이제 전기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 힘을 이제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자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자핵은 바로 플러스, 즉 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양전하라고 불러요. 즉 플러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원자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화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위에 칠판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떠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를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이제 음전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핵은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기적으로 띠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자핵은 또 한 단계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원자핵은 뭘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원자핵은 두 가지, 바로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밝게 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애는 이름 그대로 보시다시피 양전하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는 어떠냐?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따로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했더니, 바로 쿼크라고 하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미시 세계에 해당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요 입자들, 바로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니까 가장 작은 애들이 결국엔 누군가 했더니, 여기 보시는 쿼크,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전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묶으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얘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게 되고요. 요 기본 입자가 바로 가장 작은 단위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애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교과서마다 다루는 데가 있고 안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쿼크의 종류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의 종류는 2가지예요. 그래서 양성자라고 하는 애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다루는 곳이 있고 안 다루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 과정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쿼크 전자에서부터 여기 원자, 원소에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은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제 기본 입자, 쿼크, 그리고 전자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하고 전자가 합쳐져서 원자라고 하는 애를 만들게 됐고요. 나중에 가서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바로 여기 과정까지만 배웁니다. 여기 과정까지만. 자, 여기 과정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것들은 누구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아이. 네. 바로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를 가장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원자핵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자핵의 종류가 바로 이제 이 나중에 전자랑 결합해갖고 원자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소라는 애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고 얘네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전자랑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이 원자핵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은 딱 몇 가지가 없어요. 바로 수소. 갑자기 영어로 제가 적어드려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름 알려드리면 H, 바로 수소라고 부르고 있는 원소입니다. 근데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즉 원자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 원소, 수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을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핵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여러분들 이 기호랑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헬륨, 네.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하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름 다시 적어드리면 헬륨, 위에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 알으실 게 여러분들 철,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4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 요번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씩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그 각각의 구성,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순서가 되는지는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요 전체적인 자세한 과정을 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은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보시게 될 건데요. 가장 작은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작은 애들이 이제 자, 가장 작은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기본 입자들이었습니다. 기본 입자. 자, 그래서 기본 입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본 입자 종류 아까 2가지였죠. 하나는 쿼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라고 하는 애가 이제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쿼크랑 전자라고 하는 애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물질이 가장 먼저,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바로 그때가 요 시기입니다. 바로 우주의 탄생, 바로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빅, 큰, 뱅, 뻥이란 뜻이죠. 그래서 큰 폭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대폭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폭발. 그래서 우주는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물질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에너지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빛이 바로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이 중심에서 뻥 하고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눈부시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눈부신 그런 시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부신 시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데가 있고 안 다루는 데가 있을 텐데, 이때 너무도 밝은 나머지 우리가 이제 우주가 불투명했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시기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때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아무래도 기본 입자들이 쿼크와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빅뱅에서 이제 점점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점점 팡 하고 커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우주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질이 처음에는 한 점에 강하게 모여 있었다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밀도는 점점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도 점점 떨어집니다. 왜? 모든 열과 빛이 한 점에 모여있다가 이제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너무나도 작은 기본 입자들이 점점 이제 뭉쳐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입자들이 너무 뜨거우면 너무 빨리 움직여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지네들끼리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온도가 떨어져야지 얘네들끼리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쿼크가 합쳐져 갖고 뭐가 되느냐 했더니, 쿼크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중성자.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게 되는데 이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1초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요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를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요 원자핵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핵이요, 요때 이제 빅뱅이 이루어진 다음에 약 한 3분까지 요러고 이런 이제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원자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건 뭐냐? 원자핵 어떤 종류가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만들어진 원자핵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수소, 기호로는 H라고 쓰죠. H라고 쓰는 이유는 하이드로젠의 첫 글자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헬륨을 만들었습니다. 헬륨. 그래서 He2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만든 건 수소, 헬륨 딱 두 가지만 만들었어요. 빅뱅 때. 자, 근데 이때 이 수소랑 헬륨은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졌다면서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양성자 한 개로만 이루어진 애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실 수소 원자핵은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이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소 원자핵이 곧 양성자랑 똑같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어떠냐?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랑 그 다음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예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핵이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분 때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3분 때에 완성이 된 건 요 헬륨이죠, 헬륨.
그래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수소 원자핵을 헬륨 원자핵 만들었고 양성자 한 개로만 이제 수소 원자핵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만들었고요. 요때까지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뱅이 일어나고선 3분이 지났을 때예요. 네, 여러분들 뭐 요 시점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핵하고 전자가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합체를 하게 되는데요. 합체를 하게 되면은 뭐를 만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원자라고 하는 애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자 일단 첫 번째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해요. 자, 이 원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우주의 나이 38만 년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빅뱅이 일어나고선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이 지났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38만 년 전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가 만들어졌고요. 요때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정도가 됐습니다. 대략. 자, 3000 켈빈. 아까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온도를 나타내는 기본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다가 273을 빼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시기가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되는데요. 자, 요 시기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졌고요. 밀도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빛이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우리 우주를 전체에.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한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굉장히 밝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 허연 빛이 있으면 제 모습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위치에서? 네,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투명한 우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바로 요때부터 이제 제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 하얀 빛이 이제 밀도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하얀 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이제 투명한 우주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요 원자라고 하는 애는 바로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만들어진 원자는 어떤 종류냐 싶으실 텐데 요것도 역시 똑같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거예요. 바로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헬륨, 원자핵도 그렇고 원자도 그렇고 우주의 탄생 초기에는 무조건 수소 헬륨만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는 어쨌든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했더니 여기 수소 원자핵에선 양성자 한 개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죠? 그거를 미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은 거기에다가 전자가 한 개가 붙은 애예요. 전자 한 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어떻냐? 전자가 두 개가 붙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입자들입니다. 이거 왜 개수가 이런지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거니까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주 초기에는 빅뱅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3분이 지났을 때까지 원자핵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좀 길게 38만 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소와 헬륨 원자핵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주에는 과연 수소와 헬륨이 많이 있을까? 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우주에 이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미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많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주에 얼마나 원소가 많이, 어떤 원소들이 이제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싶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주 밖에 나가서 모든 물질들을 한번 캐오면 되겠지만, 우리가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크고 넓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수많은 은하들에서 오는 빛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많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파악을 하더라는 거죠. 스펙트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파악을 해볼 건데요. 조금만 이거 밑으로 드릴게요. 아까부터 제 옆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이제 광원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우주에서는 빛을 내는 애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름이 뭐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별 또는 항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 별의 중심부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가 이제 광원이라고 불러요. 광원. 자,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을 그대로 보지 않고 여기 세모나게 생긴 요곳에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모나게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우리가 분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분광기, 나눌 분, 빛광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나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나누느냐? 바로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과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색깔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확하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가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파장이 뭐였지 싶으실 텐데 이렇게 하면 파장 좁은 거고요. 이렇게 하면 파장 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 여러분들 간단히만 좀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빛을 나눠 줬더니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 이거였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빛을 그대로 여러분들 분광기 통과시키면 이렇게 무지개 빛의 무늬가 하나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런 스펙트럼은 우리가 여기 써 있다시피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글씨가 검해서 잘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옆에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연속 스펙트럼을 중학교 때 혹시 태양의 스펙트럼이 이 연속 스펙트럼이냐 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관찰하면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요. 연속 스펙트럼 나오는 애는 대표적으로 얘예요. 얘. 이씨 엄청 크게 나오네요. 네. 자, 네, 얘가 바로 대표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애인데요. 얘 이름은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딱 맞춰야 되는데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이름은 우리가 백열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일상생활에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 백열등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워서 빛을 내는 방식이고요.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옛날식 전기 히터들 보면 왜 전기 히터 딱 키면 빨갛게 들어오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을 내면은 우리가 이제 연속 스펙트럼으로 빛을 내게 돼요. 네,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백열등 또는 백열 전구에서 만듭니다. 근데 왜 나는 못 봤지? 싶으실 텐데, 요새는 LED라는 걸 쓰기 때문에, 요거를 솔직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 빛에서 나온 것이 저온의 기체라는 데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저온의 기체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온 하면 엄청나게 차가운 기체구나 하겠는데, 얘보다 차가운 거예요. 얘보다 차가운 거, 광원보다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는 무지하게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뜨겁지만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체가 여기 있는 빛들, 요 색깔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요 스펙트럼은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스쳐 지나가는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뭐냐? 이 선이 왜 생기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데, 요 선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이 선들이 바로 기체들이 요 색깔의, 이 색깔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오늘의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그럼 세 번째는 어떠냐? 세 번째는 여기서 나온 빛이 고온의 기체에서 먼저 흡수를 해요. 고온의 기체에서 그 다음에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내는 빛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빛을 보는데 얘는 모든 이 백열전구나 우리가 별속처럼 모든 색깔의 빛을 내지 못하고 특정한 색깔의 빛만 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색깔의 빛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스펙트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게 요 색깔은 뭐냐? 바로 방금 봤던 것처럼 기체가 요 색깔의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색깔의 빛만 내기 때문에 요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별이나 은하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어느 걸로 보통 보면 되냐?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하나 별 같은 것들을 보시면 보통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은하가 뭔가요? 싶으실 텐데 별들이 한 수천, 수십억 개가 막 모여있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도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별들도 흡수 스펙트럼인 거 보니까 우리 태양도 바로 요 흡수 스펙트럼으로 집에서 또는 우리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바로 요 흡수 스펙트럼 모양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그럼 보통 누가 내느냐 싶으실 텐데 요거를 내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냅니다. 성운이 뭐죠? 싶으실 텐데 별, 성자에 구름 운자예요. 한마디로 우주에 있는 구름같이 생긴 애들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쁜 우주 사진 인터넷 검색해 보셔서 아름다운 우주 사진 찾으시면은 막 뭔가 뿌옇고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전부 다 성운이에요. 걔네들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는 애들은 요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천체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이 스펙트럼으로선 파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볼 때 연속 스펙트럼은 이걸로 파악이 안 됩니다. 대신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으로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 왜 흡수하느냐? 기체가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해요. 왜 방출은 검은 바탕에 이렇게 색으로 나오느냐? 기체가 그 색깔의 빛만 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특정 기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너무 굵네요. 네. 이 기체. 한마디로 이 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특정한 빛의 색깔을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그 색깔이 사실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했을 때 여러분들 위에다 써드리는 게 좋겠죠? 자,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기체마다 흡수 또는 방출하는 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체들마다 이렇게 이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색깔을 보고, 즉 선의 위치를 보고요. 이 선의 위치를 보면은 바로 기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색을 가지고선 기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고요. 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실험실에서 각 기체, 즉 원소들마다 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대조만 해보면 됩니다. 대조했을 때 어떤 기체가 있는지, 어떤 별을 봤을 때 무슨 기체가 있는지를 요 선의 위치를 보면은 어떤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뭐가 맞느냐? 그 기체가 바로 원소인데요. 이 기체들. 그 원소 누가 많은가 했더니 1등으로 가장 많은 게 바로 요거였다는 거죠. 수소. 그렇습니다. 이름 수소였죠? 수소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He, 바로 헬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 두 개가 많다는 거를 통해서 우리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구나 라는 걸 알게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기체들, 사실 원소 두 가지밖에 없었죠? 수소, 헬륨. 그 수소, 헬륨만 만들어졌으니까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자연스럽게 수소, 헬륨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수소, 헬륨이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얼마나 많으냐 싶으실 텐데 얘가 대략 한 74% 정도 되고요. 얘가 대충 쳐서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98% 정도를 이루고 있고요. 요거를 비율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냐? 비율이 대충 쳐서 한 3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비율은 질량비예요. 질량비. 자, 아까도 우리가 앞에 그 물질의 양하고 질량하고는 다르다는 거 제가 잠깐 이제 그 앞에 강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질량은 수소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개수도 수소가 3배 더 많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었고요. 헬륨이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질량이 다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수소 원자는 질량이 1이다 라고 하면 수소 원자는 질량이 4가 됩니다. 헬륨은. 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무려 4배나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려면은 개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보시면 이 수소는 질량이 3배면은 개수는 실제로는 1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12대 1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요거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양성자 하나. 얘가 양성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양성자. 그럼 얘가 수소 원자의 하나예요. 자, 질량이 3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양성자 2개, 이렇게 생긴 중성자가 2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질량이 4배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3배만큼의 질량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질량이 지금 4니까 4 곱하기 3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의 수소 원자핵이 있고요. 헬륨 원자핵은 요만큼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왜 많은지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간상 그 뒤에 이제 원소들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를 좀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빅뱅 때 만들어진 기본 입자로는 쿼크와 전자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 기본 입자에서 쿼크가 합쳐지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죠. 거기까지 만드는데 3분 걸렸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거 수소와 헬륨 두 가지만 만들어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와 헬륨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애들도 역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두 가지밖에 없고, 이때 만들어진 게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이 되었을 시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많은지를 살펴봤더니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스펙트럼 종류가 흡수, 방출, 연속, 흡수, 방출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 중에서 이제 연속 빼고 흡수와 방출을 살펴볼 때 기체들이 흡수와 방출을 한 거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기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다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뭐 살펴볼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로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인스타나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